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입니다. 오늘은 백석의 국수라는 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석하면 일제강점기 그가 살고 있던 평안북도 그곳의 지역 방언 그리고 그곳에서의 음식 그곳에서 있었던 놀이문화 일제강점기 이전에 아주 평화로웠던 그 고향 공동체의 모습을 일제가 강점해서 그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난 후 그 고향의 그 원형적인 모습,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답고 정이 넘치는 그런 고향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놓았던 자기 문학 작품 안에 그대로 담아 놓았던 그런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백석의 시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낯설어 평안북도 방언, 평안북도 방언, 지역 방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고, 그리고 토속적인 소재들도 많이 나올 거고, 우리는 현대 문명사회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마구마구 펼쳐질 거야. 더군다나, 우리는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백석의 그 평안북도라는 그 고향은 북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백석이 왜 일제강점기 이미 사라지고 없는 자신의 고향 공동체가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렸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고향이 무덤처럼 바뀌어버린 그 현실 속에서 왜 자신의 그 예전의 그 옛날의 그 추억 속의 그 고향의 모습 그리고 그 고향에 사라져가고 있는 언어들 고향에 사라져가고 없어져가 버린 물건들 음식들 놀이들을 자기 문학 안으로 자꾸 가져오려고 애썼는지 왜 이걸 남기고 싶어 했는지 그 시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서 낯설고 어렵지만 우리가 좀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백석의 작품들은 감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수라는 시는요, 그 음식에 대한 추억이 너무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백석이라는 시인에게. 더군다나 그 평안북도에서는 어땠냐면 겨울이 되면 아주 추운 겨울이 되면 막 눈이 펑펑 내리고 얼음이 깡깡 어는 그 겨울엔 공동체가 너도 나도 메밀국수를 만들었던 거야, 여러분. 메밀국수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국수를 냉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도 읽어보면 아 이거 냉면일 수 있겠다. 옛날에 평안도에서는 아마 냉면을 국수라고 하지 않았나? 메밀 냉면을 국수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는 잘 모르는 거지. 아무튼 그 고향에서는 그렇게 국수를 직접 집집마다 빚어가지고 국수 틀에다가 국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거야. 그게 아주 커다란 아주 풍요로운 추억으로 이 시인에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추억을 다시 되살려내서 자기 문학 작품 안에 담았어요. 그게 바로 국수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수를 읽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1930년대, 20년대 그 일제강점기에 그 마을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그 마을이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고 그리고 정말 고통스럽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시를 읽었을 때 아 맞아 이런 우리한테는 이런 풍요로운 기억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살포시 미소 지을 수도 있게끔 그렇게 작품이 아주 구체적인 장면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그 장면으로 그 시대를 우리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 시대를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연상해 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입니다. 자, 본문 바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낯선 언어들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기억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어. 계절적인 배경이 바로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체크 들어가셔야 됩니다. 계절적인 배경, 눈이 많이 왔네, 겨울이네. 산에 살고 있던 새가 벌판이야. 벌판으로 나려 먹이고는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이미지라고 선생님 적어놨어? 동적인 이미지다, 역동적인 이미지다라고 적어놨죠.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산속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산에 살던 새가 어떻게 오는 거야? 벌판으로 내려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막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다.
그리고 눈구덩이가 눈이 막 30cm, 우리가 한자라고 얘기하잖아. 30cm, 막 40cm 이렇게 온 거지. 그러니까 토끼가 다니다가 그 눈구덩이에 더러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눈이 많이 온 날이야. 그런 날 마을에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그 무슨 반가운 것? 자, 지시어가 나오면, 이렇게 첫 문장에 지시어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 제목으로 갑니다. 제목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 무슨 반가운 것은 뭐겠구나. 아, 국수겠구나. 이렇게 연결해 놓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뭐 오는가 보다, 뭐뭐 하는가 보다. 요거 보십시오.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온다. 또는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았어. 마을에는 국수가 온다. 마을 사람들은 국수를 먹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 그냥 이렇게 희끄무레하게 뿌옇게 연상만 되게, 뭔가 반가운 것이 오는데 그게 뭘까? 뭐 이런 어조인 거야.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추측하거나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런 표현들이 이 시의 내용을 설화나 이야기처럼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 냈죠? 어느 시간인지 모르는 거지. 거기에 뭐 무슨 누구누구가 어디에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렴풋하고 희미한 기억인 거지. 그런 옛날 이야기를 전해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뭐다?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흘리듯이 말하는 거. 그건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이 시 전체 분위기랑 잘 어울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시의 내용을 설화나 이야기처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예를 들자면 옛날 근데 그 옛날이 언제예요, 할아버지? 이렇게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애매한 거지. 그런 어떤 우리의 굉장히 전통적인 우리의 DNA 상에 전해 내려오는 것 같은 특정한 시간이 아닌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모호한 시간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기억을, 왜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한테 옛날 얘기해 주실 때 그 막 되게 정다운 느낌, 그런 느낌을 첫 문장부터 부여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떤 효과인지 이해되셨죠?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아주 옛날의 이야기를 정답게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줬다. 됐죠? 그 다음, 한가한 애동. 애동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래. 어린아이들은 한가한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둡도록 꽝사냥을 가. 왜냐하면 메밀국수를 만들면 거기에 고명으로 꽁고기를 얹어서 먹었던 거지. 여러분, 북한 냉면들이 그렇다잖아. 평양냉면에 왜 꽁고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평양 지방에 이 사람도 북한의 사람이니까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국수를 만들고 이럴 때 자기네들도 공동체 구성원이야 가담하는 거지. 자기들도 뭐 해야 되는 거야? 꿩을 사냥을 다니는 거야. 그 꿩을 잡아오면 그거를 삶아가지고 이제 고명으로 얹어서 먹게 되는 거지. 그거를 하는 거야. 아이들이 어둡도록 꿩 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가재미는 여러분 창고야. 창고인데 이렇게 우리는 김치 냉장고가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김장을 하죠. 김장을 해서 1년 먹을 김치를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구덩이를 판다든지 되게 차가운 땅 밑바닥에 창고를 하나 만드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뭐 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야채들도 거기다가 보관하고 김치도 보관하고, 그런 김치 창고가 있는 거지. 그 김치 가재미로 가서 김치를 가져오겠죠. 마을은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활기찬 모양이야.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자, 요 문장입니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로 나왔어. 두 번째로 이것은 오는 것이다 나오고, 세 번째로 이것은 오는 것이다 나오고, 또 네 번째로 이것은 오는 것이다 나오면서 1년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것은으로 시작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끝나는 문장이 몇 개가 반복됐다? 1년에서 4개가 반복된 것을 확인하고 갈 수 있겠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내용을 조금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1년에 총 이것은 오는 것이다가 4번 반복이 됐다. 근데 첫 번째 이것은 오는 것이다는 뭐냐면 굉장히 눈이 많이 온 날, 그런 날 마을이 막 굉장히 들썩들썩 막 신이 나가지고 막 활기차고 즐겁고 그런 날이야. 그땐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꿩을 사냥을 하고 엄마들은 막 분주하게 김치 창고에 가서 막 김치도 내오고 뭐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흥겨운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날에 이것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목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정체가 국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구수한 즐거움, 여러분, 이런 표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다. 즐거움이라는 건 인간의 정서고 눈에 보여 안 보여? 감각으로 인지가 안 되죠. 그죠? 얘는 추상이야. 얘는 추상인데 그것을 구수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맛이나 냄새나 이런 것이잖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뭐가 되는 거야? 추상의 구체화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됐죠? 흥성흥성 활기찬 모양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의태어가 쓰였다. 음성상징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느낌?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날에 눈이 많이 온 날, 아주 들썩들썩하는 즐거운 날 국수가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수는 국수는 어느 양쥐기는 이제 귀는 이제 모서리를 말해. 그래서 햇살 바른 가장자리, 양지 쪽 해가 잘 비치는 그런 모서리나 혹은 능달 쪽은 음지 쪽이야. 그러니까 양지나 음지 다 괜찮다 이 얘기인 거지. 양지나 음지 외따른 산 옆에 은댕이는 가장자리란 뜻이래요. 이런 것들이 다 평안북도 방언인 겁니다. 은댕이 가장자리에 예대가리밭, 산의 맨 꼭대기에 있는 오래된 비탈밭을 말한대.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비탈길에다가 이렇게 밭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지. 그게 양지가 될 때도 있고 음지가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산 옆에 가장자리 이렇게 예대가리밭이 만들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메밀밭이 되는 거야. 그 예대가리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 김 속에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지. 막 이렇게 큰 가마솥이 있고 거기서 뽀얀 흰김이 올라오는데 그 옆에 접시가 있고 그 접시에 소기름불이 담겨 있어. 옛날에는 등을 안 켰으니까 소기름을 태워가지고 이제 등을 밝히는 거지. 그런 접시기 소기름불이 뽀얀 부엌에. 그러니까 메밀이 어디 있었어 처음에? 예대가리 밭에 있었지. 거기서 자라나다가 오늘은 어디 있는 거야? 부엌으로 온 거야.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리고 희미한 등잔불이 밝혀져 있는 그 부엌에 산멍에는 여러분 이무기 큰 뱀 있죠? 그 산멍에 같은 분틀은 국수틀이야. 국수를 뽑아내는 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밀밭에서 자라나던 그 메밀을 수확했지. 그래서 부엌으로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 메밀을 손질해서 선생님이 국수 뽑는 틀을 이미지를 좀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이미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다 이미지 가져오고 싶었는데 실패했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이미지가 잘 안 오더라고 여기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분틀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국수틀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뱀 이무기처럼 생긴 거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수를 넣겠지. 그리고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뻥 뚫려 있어가지고요. 뭐 어떻게 하는지 작동하는지 선생님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서 국수가 이렇게 뿅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나와. 그게 그런 국수틀이 있더라고. 그거지. 그런 산멍이 같은 분틀을 타고 국수가 쭉쭉쭉쭉 뽑아져 내려오는 거야. 부엌에서. 메밀밭에 있던 메밀이 이 부엌에서 국수가 되어 오는 거죠. 그쵸? 그렇게 오는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은 오는 것이다. 끝났습니다. 메밀밭에 있던 메밀이 국수가 되어 오는 모습, 부엌으로 왔어. 이것은 또 어떠냐면,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이거 설화적 시간이지. 설화적 시간. 설화적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 그랬어? 아까 불특정 옛날이라 그랬어.
뭐 알 수 없어. 언제부터 이 국수를 우리가 먹었는지 모르는 거지. 그 불특정한 옛날 정말 한가하고 즐겁던 그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비, 봄이 됐다. 타는 듯한 여름볕 지나 들크레한 9, 10월 가을 바람 속을 지나 자,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지나죠. 국수를 만드는 재료인 메밀이 자라고 익어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한 시행이다 라고 선생님 해석을 적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득한 옛날부터 어땠냐면 봄비, 여름의 햇볕, 그리고 이 곡식들을 여물게 하는 가을 바람 이런 것들을 쭉 지나면서 메밀이 쭉쭉쭉쭉 자라서 익어왔어. 그리고 그 계절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순환이죠. 삶과 죽음의 순환. 그리고 이 순환이라는 건 연속성 해도 되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얘기지. 그렇게 살아왔던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텁텁한 꿈이라는 것도 여러분 꿈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을 텁텁하다 그래서 미각 이미지로 바꿔놓은 그런 표현들인 거죠. 추상의 구체어가 많이 쓰였구나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부분은 또 뭐냐면 우리 마을 사람들 이 시간적으로는 태초의 시간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불특정한 시간부터 계절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을 거쳐 왔고 그리고 우리 마을 공동체로 들어오면 정말로 대대로 나서 죽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또 태어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또 자라나다가 죽고 거기에 또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던 이 마을 공동체 사람들의 삶을 지나서 그렇게 국수가 이어져 내려왔던 거야. 지붕에, 마당에, 또 우물둔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겨울밤. 아버지 앞에 어린 아들이 앉아있고 그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이 있고 아버지는 많이 드시죠. 아들 앞에는 새끼 사발이 있어. 작은 사발이 있는 거지. 애기는 많이 안 먹으니까 거기에 가득 사리와 오는 것이다. 사리를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마는 거 있잖아. 국수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딱 그릇에 얹어주잖아. 그렇게 동그랗게 말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는 것이다가 여기서 또 끝났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것은 오는 것이다 에서 여러분 연상되는 건 뭐야? 그 시간의 유구함이죠. 아주 오랜 옛날부터 또 봄, 여름, 가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의 아주 연속되어 왔던 삶을 지나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아버지 앞에 또 아이 앞에 아버지는 큰 사발, 아들은 작은 사발 거기에 가득가득 담아서 국수가 내려오는 장면 그 장면까지를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정리한 거 보세요. 국수가 우리 정서에 맞는 전통 음식이었다.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음식이었어 라는 걸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늘 한결같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또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거웠던 세월에도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앉아서 국수를 먹었고 그리고 지금 이 추억 속의 이 장면 속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국수를 먹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결같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짐작하게 해주는 문장이 된 거죠.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여기도 편집에 실수가 있어서 페이지 하나가 넘어갔어. 자, 연은 이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것은 1년의 마지막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엎여서 길러졌다는 이런 뜻이겠지? 곰의 잔등에 엎어서 길러졌다는 먼 옛적 큰마니, 마니는 할머니를 말해. 큰할머니가 또 그 집등새기, 이거는 돗자리 같은 거래요. 돗자리에 서서 자채기는 재채기래. 재채기를 하면 산 너머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 아바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할머니가 오는 것, 큰할머니가 오는 것 같이 또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건데 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냐면 곰이 엎어서 길렀대. 그러니까 무슨
정글북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뭐 호랑이가 길렀다는 뭐 여우가 뭐 늑대가 길렀다는 뭐 이런 전설 속의 이야기인 거지. 그런 큰할머니가 오는 것처럼 와. 또 큰아버지는 어떠냐면 여기서 애치 하고 재채기를 하면 저쪽에 산 너머 마을에서 그 재채기 소리가 들렸대. 뭐 거인인가 봐. 그런 큰아버지가 오는 것처럼 국수도 그렇게 오는 거래.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마을의 전설, 마을의 전에 내려오는 설화죠. 설화 두 가지를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곰의 잔등에 엎여서 길러놨다는 건 누구야? 주체가? 여러분 이런 거 주체 오해하시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큰할머니야. 또 재채기를 하면 산 너머 마을까지 들렸다는 그 주체는 누구야? 주체는 큰아버지야.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왔대 라는 건 무슨 말이야? 마을에 얽힌 이야기가 전에 내려오면서 그때 국수도 같이 이렇게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응? 그 전설과 같이 유구한 세월을 타고 전해져 내려왔어 해도 좋고, 그 전설처럼 너무나 신비롭게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 국수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설화적인 분위기와 함께 국수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니은, 아이고 니은 니은 문장 여기야. 여기 옛날로부터 계속 우리 마을에 나고 자랐던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했던 국수, 그리고 설화 속 이야기와 함께 했던 국수. 여기 니은 디귿이 모두 조상의 채취를 통해 토속적인 음식 문화의 연속성 해도 되고 여러분 영속성 해도 괜찮아. 이걸 표현한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수가 얼마나 오래된 음식인지를 계속 부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마을 공동체와 불특정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었어 라는 걸 계속해서 부각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1년이 끝나 국수를 만드는 시골의 정경 앞에서 얘기했었죠? 메밀밭에서 자라나가지고 우리 부엌에 이무기 같은 분투를 타고 오는 거, 부엌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시골의 정경, 그리고 국수에 대한 추억,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국수에 대한 추억까지 이야기를 한 게 1년 끝. 됐죠? 여기까지는 이것은 오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4번 반복이 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2연입니다. 뭐야? 감탄사. 무슨 어조? 영탄적 어조.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자, 선생님이 것은 무엇인가 왜 또 노란색으로 체크해놨을까? 여러분도 체크하셔야 되겠죠? 형광펜 체크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것은 무엇인가? 것은 무엇인가? 다시 2년 3년에서 것은 무엇인가가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 유사 시구 확인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자, 2안 들어가 보죠.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반가운 건 뭐야? 국수지. 이 희스무레하고, 그러니까 아주 흰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검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희스무레한 색깔, 뭔지 느낌 오시죠? 국수의 그 색깔.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은 싱거운이라는 뜻이래. 그것은 무엇인가? 자, 국수 이렇게 먹어보면 약간 부드럽고 또 뭐 화려하지 않지, 그리고 약간 싱거운 그런 국수. 이건 뭔가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이런 부분 보면 냉면 같은 느낌 들어. 동치미국에다가 메밀을 탁 얹어가지고 거기에 얼얼한 뱅춧가루, 고춧가루를 탁 끼얹고 싱싱한 상콩을 고명으로 탁 얹어 그렇게 먹는 국수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겨울에, 그치? 아니면 국수는 따뜻하게 해놓고 옆에다 동치미국도 넣고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뭐 상콩이랑 고기랑 같이 이렇게 먹었을 수도 있지. 아무튼 그렇게 먹는 거야. 그리고 담배 냄새, 탄수는 석탄수 또는 식초, 여러분 시큼한 그런 탄산수 냄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냄새, 자욱한 더북한은 수북한이란 뜻이고, 삿방은 여러분 사슬 깐 방을 말해. 그러니까 옛날에 방에다가 이렇게 지푸를 같은 걸 엮어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깔아놨던 거지. 그 삿방에 쩔쩔 끓는 아르골, 아랫목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어는 국수에 곁들여 먹는 음식들이 열거가 좀 됐다, 그지? 열거가 됐고, 그 다음에 방의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나열이 됐어. 그리고 냄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었으니까 무슨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 중이야? 아, 여기는 후각 이미지가 나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확인하고 가실 수가 있죠. 그러면 또 머릿속에 그림을 또 그려보는 거지. 너무너무 반가운 이 국수라는 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싱거운 건데 이걸 먹을 때는 어디 앉아 먹는 거야? 돗자리를 이렇게 깔아놓은 방인데 겨울이니까 막 아궁이에 불을 절절절절 끓인 거지. 그래갖고 방이 막 뜨끈뜨끈한데 그 중에서도 뜨끈뜨끈한 곳이 어디야? 아랫목이야, 아랫목. 아랫목에 상을 착 펼친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국수를 먹어. 아우 군침 돈다. 그치? 시큼한 냄새도 나고 그리고 담배 냄새가 배어있어. 아버님이 계시니까 담배 냄새도 나고 또 수육, 이 꿩고기를 삶았잖아. 그러니까 육수국 냄새도 나고 그게 막 이렇게 자욱한 냄새가 자욱한 후각 이미지가 막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런 곳에 앉아가지고 짱 하니 막 먹으면 이가 막 시린 그런 동치미국 아주 시원하게 익은 동치미국이야. 먹으면 얼얼한 입이 매콤해지는 그런 고춧가루 그리고 꿩고기 같이 국수랑 같이 먹는 너무너무 반가운 너무너무 막 흥겨운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게 이 연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3년 갑니다. 마지막 연입니다.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의젓하다는 거 뭐 별로 싸우지도 않고 굉장히 무난하고 평온하고 평화롭고 이런 거지. 이 마을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정성스럽게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근감을 느끼고 너무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뭐야? 국수지. 그지? 이 그지없이 끝없이 고담하다라는 건 예스럽고 맑은 느낌을 준다는 거야. 이 예스럽고 맑은 느낌을 주면서도 소박한 이것은 무엇인가? 꾸밈이 없고 담담한 국수의 이미지를 통해서 농촌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국수이면서 국수와 정성스럽게 친한 누구의 심성이기도 하다. 마을 사람들의 심성이기도 하구나 라는 걸 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잖아. 내가 먹는 음식이 나라 하잖아요. 그러니 이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이렇게 고담하고 소박한 걸 국수를 좋아했다는 건 마을 사람들의 성품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효가 음식이 한 개인 내지는 집안 나아가서는 민족의 동질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 어린 시절 국수와 얽힌 추억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적인 삶을 상기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습성,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습성이 바로 우리의 소박하고 담담하는 선생님이 요거 고담을 해석해 놓은 거야. 담담한 민족성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문장으로도 우리가 확정해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국수 너무 고담하고 소박한 거야. 이걸 좋아하는 우리 마을 공동체도 아주 고담하고 수수한 소박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런 한민족도 또한 이러한 고담하고 소박하고 순수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의젓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라고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됐죠? 3년 그래서 국수를 함께 만들어 먹는 마을 사람들의 심성을 국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이 시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백석이 이 시를 지었을 당시는 여러분 이 마을 공동체는 있다 없다?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백석의 고향이나 또는 백석의 두보나 이백가치라는 시나 또는 백석의 수라라는 시 또는 또 뭐 어떤 시가 있을까? 유명한 시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시들을 배우고 왔다면, 그런 시들을 배웠다면, 이 백석의 시 안에 나오는 시적 화자가 결코 행복한 상태에 있는 시인이 아니다. 라는 걸, 회시적 화자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고 해체된 현실 속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인인데 그런 부류의 시가 이렇게 한쪽에 있다면 그 반대쪽에 이런 시들이 있어요. 정말
행복한 고요한 공동체의 모습이 완벽하게 재생되어 있는 이런 시들이 한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백석희 씨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30년대 이런 공동체는 사라지고 없는데 이거를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거지. 이 시인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닌 거야. 왜? 반대쪽에 무슨 시들이 있으니까. 수로와 같은 시가 있으니까. 뭐 고향과 같은 두보나 이백가치라는 그런 시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이 공동체가 사라지고 없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알지. 그런데 왜 이런 시를 썼느냐는 거지. 왜? 여운한 골쪽이라든지. 응? 보고 공부하면 좋습니다. 여운한 골적이라는 시도. 또 이렇게 국수라는 시라든지 이런 너무너무 행복한 공동체의 시들을 왜 복원해 놨냐는 거지. 아, 이런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지. 이 시인이 이 삶을 되살리고 싶어 했구나. 회복하고 싶어 했구나. 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구나. 이런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백석희 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일제강점하에 사라지고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회복시켜 놓은 이 시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주제, 성격 다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과거 지향적인 정서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거야, 여러분. 과거의 모습인 거고 불특정 옛날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대대로 있어왔던 그런데 일제가 망가뜨렸던 그 과거의 모습이다. 그걸 지향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평북방언이라 그랬어. 눈이 오면 풍성한 그 고향의 옛 모습이 떠올랐던 거고요. 그걸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 대단히 감각적이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자, 국수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 제목만 국수야. 그래서 국수라는 대상을 시 속에서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서 긴장감을 유지하게 됐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했다라는 얘기죠. 오는 것이다. 무엇인가? 반복의 으로 산문적 리듬감 속에서도 규칙적인 운율을 획득했다라는 거 또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의 짜임 우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같이 봤어요,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 짜임을 다시 옮겨줘 보니까 국수에 대한 추억과 국수에 곁들여 놓은 음식과 맛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선생님 나눠놓은 겁니다. 확인하십니다. 이 시의 화자 어떤 화자인지 보세요. 국수를 해먹는 과거 고향의 사람들을 회상함으로써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부각하고 있는 화자다. 그 얘기고요. 국수를 통해 자기 몸속에 흐르는 핏줄을 확인하고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던 그 음식으로 공동체를 이렇게 부활을 시키고 있는, 복원하고 있는 그런 화자다라는 거 잡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 정서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그리움의 정서가 돼. 지금은 없는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거지. 됐죠? 국수라는 음식에 담긴 의미가 뭐냐? 마을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야.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고 또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친근하고 아까 뭐라 그랬지 여러분? 예스럽고 그리고 아주 맑은 고다만이라고 얘기했지. 고다만 우리 민족의 정을 표현하는 중심 대상물로 등장한 것이 국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은 무엇인가를 반복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그 무엇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래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문자답,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거야. 이 방식을 통해 여유를 줘. 이것은 뭘까? 그래놓고 자기가 막 답해. 그리고 이것은 뭘까? 그리고 자기가 답하고. 그러면서 충분한 여유를 두어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같은 느낌을 부여했다. 이해되시죠? 이거 뭘까? 들어봐.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 이 얘기야. 그리고 이거 뭘까? 가상의 정자를 설정해서 대화하는 느낌을 둬요. 그래서 그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독자들이 이렇게 가서 앉죠. 그래서 이렇게 턱을 개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지. 그래서 정서적인 공감대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단번에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 점점 범위를 확장해가며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서 속 이야기에 몰입해 들어가게끔 공감을 유도하는 효과가 이것은
무엇인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가 여러분 몇 년에 반복이 되고 있었어? 몇 년에? 여러분 확인 좀 해볼까? 어디에? 2년에, 또 몇 년에? 3년에 반복되고 있던 것 다시 확인하시면서 요 반복에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시의 성격, 눈을 매개체로 고향의 풍성한 옛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어린 시절 국수에 얽힌 추억을 계속 복원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본래적인 삶을,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 본래적인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그것을 좋아했던 우리의 정말 소박한 심성이 우리의 민족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구수한 향토적 정감을 느끼게 한다. 눈이 많이 내린 겨울밤에 국수 만드는 일에 들떠있는 마을 사람들의 정겨움과 공동체적 삶이 따스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마무리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어려울 뿐인데 단어의 의미를 알고 나면 그냥 시 자체는 그냥 국수를 먹는 거야. 국수를 먹는데 그 국수를 만드는 메밀, 그리고 국수와 얽혀있는 그 마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 머릿속에서 상상하면 되는 시입니다. 그렇게 아주 군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잘 정리하고 가면, 장면을 좀 연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네, 백석의 국수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 아주 옛날 우리 민족 공동체의 정겨웠던 모습을 연상해 봤던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